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2020년 1월 8일 1일 시황을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 무리했더니 제가 목이 다 잠기네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길게는 못하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전달해 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현재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뉴스는 큰 의미가 없어요. 화면으로 보시고 넘어가겠고요. 등락 결과는 낙폭이 축소된 다음에 마감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큰 하락했다는 게 코스닥의 특징이고요. 어, 코스피는 전기전자 대형주 제외한 대부분 대형주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은 대외적 악재 발생으로 투자 심리 위축이 원인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딴 거 아니에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 2위가 상승했는데도 지수가 하락했다. 이게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소형주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심리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락 음봉을 마감했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역부족이었죠. 참 놀라운 것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게 오늘 플러스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좀 화면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탑10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 2위가 상승했잖아요. 나머지 전부 하락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하단에 보셔도 또 오른쪽에 보셔도 어때요?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사실 하락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락하는 게 당연한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좋아한데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요. 오늘 특징주는 SK하이닉스인데 매도 관망하시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세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오늘의 매매 결과 이거 생략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저는 현물은 중기 종목 하나, 단기 종목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팍스넷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평가익 상태에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하면서 이제 계속 끌고 나가고 있고요. 중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선물 매매가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옵션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여기서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288.25에 들어갔으니까 나름 잘 들어간 거예요. 네,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1.35까지 평가액이 왔다가 본전까지 다시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계속 올라갔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빨리 청산했어요. 겨우 1.50 먹고 청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왜 그랬냐? 바로 이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 무슨 말이냐?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저점을 찍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으면 아마도 한 이쯤에서 던졌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점 매수하고 1.35 반등 나왔다 다시 본전 오니까 어때요? 제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 수익을. 그래서 원래 2포인트가 정상입니다. 원래 항상 추구하는 게 2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딱 맞는데 약간 빨리 청산했다는 거죠. 여기서 청산했어요. 여기서.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 여기서 청산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청산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거보다 높게는 1포인트, 낮게는 한 1.5포인트 정도에서 각각 매도와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또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중으로 또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깝죠?
근데 저는 과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일종의 또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점심때 되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목표 수익이 여기였어요. 원래는 2포인트거든요. 이쯤입니다. 네, 여기에요. 그래서 원래 목표 수익은 여기서 하는 게 맞는데 청산이 여기서 시켜버렸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 이 과정이 있으면은 목표 수익을 낮추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뭐 이쯤만 밀렸어도, 예를 들어서 뭐 대충 한 이 정도쯤, 이 정도쯤만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어도 아마 제가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여기서 2포인트 먹고 청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로 뭐 1포인트, 아래로는 보통 청산 가격보다 한 1.5 정도 보거든요. 그럼 한 이쯤 되겠죠. 이쯤. 각각 매도와 매수. 그러면 또 매도로 또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선물은 수익 났으니까 다행인데 옵션에 미친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콜 292를 여기서 0.21로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오르길래 한 30, 한 5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익 좀 크게 나겠네 했는데 웬걸 여기서 저점을 깬 거예요. 여기서 저점 깨고 더 밀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억울한 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1.35 반등 나왔다 다시 이제 밀렸지만 본전 왔잖아요. 근데 옵션에서는 저점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본전해서 정리해 버렸어요. 네, 본전해서. 프리미엄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만 움직였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갔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소한 100%, 많으면 300%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만기주가 내일까지 있긴 한데, 뭐 내일도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올 거니까 뭐 제가 잘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뭐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내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인데요. 지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추가 악재가 없다면 박스권 혼조세. 무슨 얘기냐? 여기서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지는 않아요. 오늘처럼 찌글거릴 거라는 거죠. 추가 악재가 있다면 뭐 당연히 하락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 악재는 뭐죠? 미국 이란 문제죠. 대응 전략은, 현물은 비중 축소가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다시 느릴 땐 느리더라도 탄력주만 홀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개, 10개 있다 그러면 그래도 평가 이기고 그래도 플러스 양목 나오고 이런 종목들 홀딩하고 약한 건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반대로 해요. 가는 거는 던지고 약한 거를 쥐고 있어요. 손절하기 싫어갖고. 그리고 양아치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워 들은 건 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는 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세상에서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버티면 본전 오니까. 근데 본전 안 오는 것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이 왜 망가지느냐?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한다는 생각을 안 그래도 갖고 있는 데다가 양아치 주식 전문가, 그냥 양아치라고 그러죠. 걔들한테 주식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빠요. 본인들도 밀리면 본전 올 때까지 버틸라 그러는데 양아치들이 또 그렇게 또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죠? 가는 건, 탄력적인 거는 던지고 마이너스 종목은 홀딩하면서 계속 물타기래요.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이 불안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
전략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물론 10개 중에 뭐 한 서너 개 정도는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본전이 와요. 근데 개 중에 본전이 안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손절할 땐 칼같이 해요. 손절할 때는. 나중에 더 비싸게 매수하는 한이 있어도. 근데 손절한 이유가 뭐죠? 더 밀릴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9,000원에 손절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7,000원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더 밀릴 것 같지 않으면 손절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손절하는 것은 7,000원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000원에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 종목 있으면은 탄력적인 걸 홀딩하고 약한 거를 빨리 정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뭐냐면요. 손절을 죽어도 안 해요. 네, 그래서 5종목 있으면 2개, 3개 종목이 플러스라고 칩시다. 근데 그거는 홀라당 5%, 10% 먹고 던져요. 뭐 많아봐야 한 30%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우니까 손절을 안 하고 계속 쥐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래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잘못 들어가면 개박살 나잖아요. 막 작게는 뭐 10분의 1 토막, 많게는 뭐 20분의 1 토막 나잖아요. 완전히 거덜나는 거. 매매 한번 잘못해갖고 종목 하나 잘못 들어가서. 그리고 또 본절할 때까지 홀딩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생한 양방향 단타식으로 그럽니다. 제가 좀 바빠요.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방송 오래 못했는데 오늘 또 오래됐네요. 이게 또 내가 흥분했네 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꼭 해주고 싶게 지금 장세가 불안하니까 제가 진짜 해주는 건데 대표적인 개잡주 신라젠을 보세요. 이 신라젠이 얼마부터 떨어진지 아시죠? 얼마부터? 이게 월봉으로 보면요. 최고가 15만원대였어요. 15만 2,300원. 15만원. 최저가 7,8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이게 몇 분의 1이에요. 7,500원이 2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분의 1 정도 떨어진 거죠.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당시에 많을 겁니다. 이쯤에서. 특히 이쪽에서는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니까 겁나서 안 따라잡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혹시 눌림목 아니야? 그러면서 잡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 뭐 싸게 잡아봐야 6만원, 비싸게 잡으면 9만원에 잡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 포함해서 5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1, 20%씩 수익이었어요. 그랬더니 홀라당 다 던져버리고 이거 내려온다고 여기서 계속 물타기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 나는 거죠. 네, 박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9만원 또 밀린다고 또 여기서 하고 또 뭐 5만원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럼 평균이 7만원 되는 거죠. 7만원 평균이 그죠? 평균이 7만원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만원 깨질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그때는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 매매 잘못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세가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계속 빠지기는 어려워요. 다시 또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있죠?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갈등이 지금 첨예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과 변수 때문이라고 그랬죠. 왜곡은 조작하는 거예요. 가격을 위로 더 가게 하거나 아래로 더 밀거나. 변수는 뭡니까? 바로 호재 악재예요. 이 호재 악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나와요. 정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략 2150에서 2200선 요 사이 이 혼조세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늘 빠졌잖아요. 이거. 오늘 이게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됐는데 오늘 이게 악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혼조세인데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또 이란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또 미국과 이란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나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